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3본부의 이창근 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했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구독자 여러분의 2월의 보너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이 되면서 세법에도 몇몇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중 증여세 쪽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개정이 바로 혼인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신설입니다. 신설된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한데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기존의 직계존속, 여기서 직계존속이라 함은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한다는 의미인데, 이 직계존속 그룹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원래 기존에는 5천만 원,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다 써버린 경우에 결혼하느라 증여를 받던, 혹은 이제 출산 때문에 증여를 받던, 추가로 뭔가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를 더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증여를 받게 되면 기존 공제 한도 5천만 원 그 이외에도 별개로 1억 원의 추가 공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좀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A는 이제 30살이 됐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35살이 됐고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결혼하기 쉽지 않죠. 결혼식장도 잡아야 되고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그리고 혼수에, 신혼집에, 그래서 여태 모아놓은 돈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양가 부모님이 1억 원씩 지원을 해주시기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A와 A의 예비 신부는 증여세를 냈어야 했을 겁니다.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았던 A는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더 내야 했지만, 이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이제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기 때문에 증여세가 0원이 됩니다. 다음 그림 자료를 보시면 예비 신부는 증여받았던 게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은 이때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게 되면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령이 신설된 지금은 A의 예비 신부도 내야 할 증여세는 0원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같은 금액을 증여를 받아도, 그러니까 A도 1억 5천만 원, 이제 A의 예비 신부도 1억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아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1,500만 원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참고로 이제 A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증여를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까지 일반적인 증여를 추가로 받아도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인 B를 한번 볼게요. B도 마찬가지로 30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께 5천만 원 이제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 일반적인 증여죠. B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근데 A와는 다르게 B랑 B의 예비 신부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 증여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B와 B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녀 하나 키우려면은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이제 교육비도 들어가고 집도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고 아마 이제 수억 원이 훌쩍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1억 원씩 지원을 해주시기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예전 같았으면 B는 1,000만 원의 증여세를, B의 배우자는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B도 B의 배우자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B의 배우자도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를 5천만 원까지 받게 되면 B의 배우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서 공제 한도를 추가로 더 부여하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좀 드실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첫 번째로는, 그럼 결혼시킬 때 1억 원을 증여를 하고 출산할 때 또 1억 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은 총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거냐, 이제 그런 궁금함이 제일 앞서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결혼할 때 증여받은 것과 출산 때 증여받은 것을 합해서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결혼했기 때문에 증여를 한다, 혹은 이제 출산했기 때문에 증여한다, 그런 이유라면은 아무 때나 증여를 해도 괜찮냐, 이런 궁금증이 또 있으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혼을 원인으로 증여하시는 것이라면 결혼일, 정확하게는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인데
이 결혼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하셔야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출산이 원인이라면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하셔야 되고, 출산이 아니라 입양이라면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해야 추가 공제 한도 1억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혹시 형제나 아니면 다른 친척에게 증여를 받아도 이 추가 공제 한도 1억 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점일 것 같은데, 네, 그럴 일은 이제 잘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직계 존속 그룹 있죠. 부모님, 친조부모, 외조부모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결혼 때문이든 출산 때문이든 다른 친인척이 증여를 한다고 해서 이 추가 공제 한도 1억 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원인으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추가로 공제한다라고 딱 정해놓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다면 아무 재산이나 증여를 해도 괜찮냐, 혹은 이제 증여한 재산을 실제로 결혼이나 출산을 위해 사용했냐, 이런 거를 소명을 해야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증여를 할 때 부동산을 증여하실 수도 있고 주식이나 혹은 이제 채권, 현금을 증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지금 입법된 내용까지를 보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을 딱 규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을 확실히 결혼자금으로 썼다거나 혹은 이제 출산이나 아니면은 입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했다는 걸 입증하거나 소명하도록 규정해 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사용처를 소명하실 필요도 없고, 증여를 하시는 재산에 이제 제한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시면 증여 추정이라거나 증여 의제로 보는 몇몇 항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한다면 이제 추가 공제 한도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이 정말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추가 한도는 결혼과 출산 각각 1억 원이 아니고 결혼과 출산을 합쳐서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부여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혹은 이제 출산을 원인으로 증여를 한다면 출생일 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증여받은 재산을 혼인이나 출산에 사용했는지 소명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에 신설된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 다음번에도 좀 더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더 좋은 소식, 더 유익한 소식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